우리 사회에 대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네. 자, 지금 향후의 이제 절차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항소심 판결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이거는 조이대가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네. 직접 가지고 네.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간에 사람들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일이 지금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오늘도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기일 지정. 그러니까 첫 기일을 언제 할 것인가 그 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네. 그 기일 지정이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우리 다시 말해 피고인에게. 이재명 후보한테 네, 이재명 후보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데 음. 그거를 저 김건희나 윤석열이 하던 식으로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예. 그러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저 조희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에는 우리가 무슨 신사적으로 그 넥타이 메고 앉아서 뭐 절차들 안 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 지금 이게 사법 쿠데타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송달을. 네. 자, 안 받으면 거기서도 또 거기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조이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한 2번 정도 더 송달을 해보고 안 되면 공시 송달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게시판에다가 붙인다. 네. 그러면서 시간이 좀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선이 있기 전에 선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전제는 조이대가 기록을 들고 계속 뛰어다니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제로 설명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송달 통지서를 들고 조이대가 와도 이재명 후보 집에 없다. 식구들도 없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네. 예, 그거를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거 한 번 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한 번으로 갑니다. 네. 한 번 하면서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서 한 이틀 간다 칩시다. 네. 그냥 그날 하고 그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고 나면 기일 지정을 하는데 그거를 그 다음 날로 바로 지정할 수는 없겠죠. 일단 송달된 거 확인하고 네. 그 다음 날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아무리 빨리 해도 빨리 해도 다음 날로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니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다음 날로 가정. 비상식으로 전제해야 돼. 다음 날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권이하고 대학 동기이고 연수원 동기 변호사들이 많거든.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예? 그러면 법원 내규상 재판장이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재판을 못 해. 그 관계가 있으면 네. 그래요. 신청. 아니 이재권이 나도 잘 아는데 제 친구들도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거기를 신청하는 기피 신청. 아니 기피시도 아니고 회피를 해야 된다니까 판사가. 아, 그 자기하고 워낙 친한 의무사항이에요? 애가. 예? 의무사항이에요? 회피?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계속 지금까지 회피해 왔어요. 아, 회피가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하겠다고 계기면 그러면 그냥 재판한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냥 재판한다고 칩시다. 그럼 최악의 상황으로 네. 뭐 법이고 뭐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치면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을. 한 번을 할 수 있죠.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되잖아. 한 번은 하지. 근데 한 번 하는데 우리가 일단 여기 지금 기록을 검토가 이 대법원에서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야,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 파기환송심 절차가 그 상고심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있잖아요. 대법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나 대책을 위해서 내가 헌법소원이나 여타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으니 재판을 한 번 더 오늘은 못 한다. 본안으로 들어가려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나는 오늘로 끝내고 바로 내일 선고하겠다. 네. 그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냐? 그런 방법이 없는 거냐? 그게 노고라되면 그날 민주당은 바로 탄핵소추를 발의해가지고 탄핵소추 절차로 들어가서 누구에 대한 탄핵소추? 이심 재판장 이재권에 대해서. 이재권. 예. 그럼 사유는? 아니 그 불공정한 재판 진행. 불공정한 예, 재판 예. 진행이다. 이건 이재권에 지금 대한.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헛짓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직무 정지되는 거죠. 그럼 직무 정지돼서 못해요. 이재권. 그러니까 애초에 회피 문제도 그렇고 오케이. 이 탄핵소추 발의 문제도 그렇고 재판장이 이상한 짓을 하면은 빼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시간도 많이 갈 수 있고. 얘네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니까. 그래.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있는 제도고. 그렇죠. 그래서 직무 정지를 시킨다. 네. 더 막무가내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막무가내로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형소법 상에 저기 그 탄핵소추 절차가 정지되는 거를 명확히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지금 넣겠다고 네. 이제 개정안 발의했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인데 그거 말고 형법상에 아니야 공직선거법상에 지금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조항을 개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법안을 발의해서 아, 그게 소급 적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소급적은 돼요. 형법은. 형법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는 게 피고인한테 이익일 때는 소급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고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분들 다 재심 청구해서 공소기각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유리한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기로 하면 우리가 그 법에서 죄명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낙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만들 수도 있고 아. 그건 얼마든지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 돼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절차대로 한다면 서울 고법이 6월 3일 전에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 고법이 선고 내리기도 어려워요. 고법도 원래는. 그러니까 대법까지 가기 전까지도 예, 어렵다. 고법이. 예. 그러나 얘네들이 진짜 미친 짓 한번 하겠다고 네. 마음 먹으면 그것 또한 제도로서 대응할 제시할 방법이 수가 있다라는 있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런 거를 따르지 않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법을 다 안 지킨다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빨리 저기 나시랑 저 쇠스랑 이런 거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제도의 틀 안에서 쟤들이 꼼수를 쓰는 만큼 우리도 제도를 빙자해서 꼼수를 쓰기로 하자면 예를 들어 5월 15일 날까지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절대로 선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는 거야 법정에. 변호사도 안 가고 피고인 없이 할 수는 없거든 재판을.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막 하자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든 그래도 제도의 틀을 지키는 선에서 하는 거자라고 하자면 네네네.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지금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기존에 관행이든 절차든 법이든 다 무시하고 조이대 마음대로 막 간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수단은 또 뭐가 있냐면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소추 문제는 네. 불소추 특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헌재가 판단합니까? 그렇죠. 왜냐면 헌법 사항이니까. 네네. 근데 그것도 대법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길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와. 어차피 법 안 지킬 거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관에 대한 탄핵 준비나 이런 것도 미리 다 해놔야 되지만 네. 헌법재판소법 개정 준비를 또 하고 있어야 돼. 개정안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보면 네. 헌법 소원을 규정해 놨는데 네.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재판은 빠져 있어요. 재판.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만 걷어내면 그거 걷어내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법원조직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에 대법원장까지 해가지고 14명. 14명이라 그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9명이 하는 거는 헌법에 써 있어요. 헌법에. 그건 헌법 개정 사항이야. 네네. 대법관 숫자는 법률 개정 사항이야. 그건 법원조직법에 있어요. 오. 그러니까 계속 조이대가 판사들 옆에 따라다니면서 기록 들고 서기가 빨리 이러고 있으면 네네. 우리는 그 사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해가지고 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려도 되고 1000명으로 늘려도 돼. 진짜로? 대법관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거는 그럼 걔네를 소수 의견으로 만들어. 이게 가능해요. 와, 진짜로. 아니. 진짜 웃기다니까. 아니 이게 100명이 아니 이게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일이야. 대법원이 개길 때 대통령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있었던 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4번을 했다 그러고. 그 사람이 뉴딜 정책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게 공황으로 망가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네, 정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관련해서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 내는데 그거를 사회주의 법안이라고 연방 대법원이 미국은 대법원이 헌재 기능을 하거든요. 네. 연방 대법원이 다 위헌 판결을 해서 계속 18번인가를 연속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빡칠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야 너네 지금 9명이 하는데 내 30명으로 늘릴 거야. 그래갖고 내가 21명 내가 꽂을 거야. 대법관들. 대법관을.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장이야 대법관이
잠깐만 참아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 다음부터 위헌 판결이 싹 없어졌어.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대법원이 누가 봐도 이상한 짓 한 거야. 그렇습니다. 너네들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아. 이 그렇습니다. 의지를 단단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근데 이제 장담하건대 6월 3일까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6월 분명히 3일까지. 지킬 수 있고요. 6월 3일만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명백히 주권자의 시간이고 대통령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1차적으로 대통령 취임하면서 바로 해야 될 일은 헌법재판관 2명을 새롭게 지명하는 거예요. 예, 저 이완규, 함상훈 이것들 지금도 여기 올라와 있거든. 와.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지우고 발표자들. 네, 거기다 이름 2명을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헌재가 나서 가지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할 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다수로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외견상으로. 네. 근데 제가 어제 그 판결 선고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판결을 많이 봤지만 저도 많이 당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게 왜 그렇게 내가 열이 받았을까? 아니 진짜 내가 진짜 열받더라고. 네.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알량한 법률가랍시고 그래도 이게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팔대빵 됩니다. 맞아요. 이것들은 한국에 살아야 됩니다.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 살기를 거부하는 놈이 나타난 거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얘는 한국에 안 살아도 돼. 이재명이 대통령만 안 될 수 있으면 어제 한 짓은 정말로 그래가지고 제가 내 후배들 중에 TK 출신으로 법원 고위 법관으로 조의대 좋아하는 애들한테 전화를 해봤어. 네.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네네네. 이 새끼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부가 앞으로 연명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걔들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네. 그 뭐라고 이제 변명하다가 나한테 욕 먹었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네가 보기에 도저히 이거는 좀 민망한 문제가 뭐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너무 빨리 했죠. 절차적 문제는 그 전에 하던 대로 하고, 그럼 편들기 어려워. 그 전에 하던 대로 하고 나중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 원래 있던 사건에는 없다고 우기면서 가도 될 일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